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아마존과 쿠팡의 비교 분석을 통해 쿠팡에서 이커머스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사실 이커머스에서 미국의 아마존의 직매입 사업 구조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유사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까지도 유사합니다. 심지어 아마존 임원 출신들도 상당수 쿠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아마존의 복제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쿠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본질적인 이커머스 직매입 사업을 하기엔 아마존보다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쿠팡의 실적은 쿠팡의 잠재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분기당 매출 6조 이상 하는 기업의 매출 총이익률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가이던스를 봤을 때 30%가 넘는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업 구조인 직매입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이 오히려 아마존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직매입 구조의 매출 총이익률이 아마존 대비 우월하다는 거죠. 다음은 아마존의 2021년 연간 재무제표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은 걸 고려해서 가장 좋았던 작년 재무제표를 가정해서 아마존의 근본적인 사업 모델인 직매입 구조의 매출 총이익률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21년 매출은 4,700억 달러로 한화 600조 수준입니다. 쿠팡 대비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마존은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27%, AWS 매출 비중이 13%입니다. 북미 지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매출 60%를 얻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1970억 달러로 매출 총이익률 42% 수준입니다. 그럼 아마존의 소프트웨어 매출과 풀피먼트 서비스 FBA 매출을 제외하고 직매입 구조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AWS 매출 620억 달러, 소프트웨어 매출인 점을 고려해 매출 총이익률 70%를 가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은 435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풀피먼트 서비스인 FBA가 전체 매출의 35%가량을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 35%는 1,200억 달러이고 서비스 매출의 마진을 감안해서 매출 총이익률 70%를 가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은 856억 달러입니다. 이를 발라내고 계산을 해보면 직매입 매출은 전체 매출 중 2,850억 달러이고 매출 총이익은 683억 달러로 매출 총이익률이 24% 수준입니다. 쿠팡이 오픈마켓 기타 매출 비중이 10%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매출 총이익률은 쿠팡이 아마존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쿠팡이 아마존보다 낮다고? 쿠팡이 직매입 구조의 이커머스를 하기에 아마존보다 태생적으로 훨씬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쿠팡이 아마존 대비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지리적 환경입니다. 미국의 경우 넓은 토지 대비 인구 밀집도가 낮아 라스트 마일 배송에 있어 한국 대비 투자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40%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모두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뛰어들 생각조차 못했죠.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 물류센터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도시 주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좁은 국토 대비 밀집된 인구 분포로 인해 물류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는 당일 배송과 새벽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마존이 10년 이상 투자한 결과가 2일 배송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미국 대비 한국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넓은 국토뿐만 아니라 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도 국내 대비 상당히 적습니다. 배송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것 자체가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 쿠팡을 주로 주문하는 이커머스 활성 이용자의 경우 도시 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쿠팡맨이 꼭대기에서 내려서 각 층마다 물건을 놔두면 끝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훨씬 많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집약적 사업을 하기엔 미국 대비 훨씬 효율적인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비교 우위는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입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13% 수준입니다. 아직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 대비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경우 이커머스에 대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의 성장성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낮은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한국보다 성장률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아마존의 일일 배송에 있습니다. 한국 이커머스 침투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사람들이 한국 이커머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시는데 1960억 달러로 250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연간 성장률이 12%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25년에는 2,910억 달러로 한화로 380조 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년에 380조 가량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쿠팡이 연간 30조를 벌고 있는 거죠. 만약 이커머스에서 점유율을 30% 가져간다고 해도 매출은 지금의 100조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은 국내 서비스로 한계가 있다. 지금 주가도 거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이커머스 시장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이커머스 침투율이 낮은가? 이것도 지리적 조건과 동시에 배송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새벽 배송은 특정 지역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이 미국 내 점유율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저녁에 인프라를 까는 게 2일 배송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새벽 배송입니다. 이 말은 저녁에 급하게 사야 할 물건이 생기거나 다음날 필요한 물건까지도 온라인화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또한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선식품까지도 온라인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미국 대비 이커머스가 태생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품목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더 크다는 말이고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과 큰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엄마들 아이들 준비물이 있으면 학교 근처 문구점에 안 갑니다. 우유가 떨어졌다고 마트에 가지 않죠. 그냥 쿠팡에서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 이커머스가 침투할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미국과 다르다는 거죠. 이 사실상 국내 새벽 배송 시스템은 편의점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에 대한 온라인화는 더욱 과속화될 겁니다. 아마존은 재무지표 중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실적 발표를 보면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게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 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에서 각종 비용과 캐펙스 등을 빼고 남은 잉여 현금을 말하는 거죠. 아마존은 현재의 투자를 통해 미래 현금 흐름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고객 경험 극대화를 위해 벌어들인 현금을 미래 현금 생성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했죠. 이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건 이커머스 점유율이 30%를 넘고 나서입니다. 이커머스 점유율이 30%를 넘어서고 직매입 구조의 마진이 개선이 되었나? 그건 아닙니다. 아마존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커머스 물류 시장을 장악한 후 오픈마켓과 풀피먼트 서비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아마존의 매출 총이익률은 2021년 기준 41%입니다. 이 가장 큰 직매입 매출 총이익률이
25% 수준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아마존의 풀피먼트 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35% 수준입니다. 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물류 인프라를 갖춰 놓은 곳이 아마존밖에 없으니 이커머스로 장사를 하려면 아마존에서 해야 하는 거죠. 3자 물류를 대행해 주면서 아마존은 엄청난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 3분기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파트너 수도 21년 기준 15만 7천여 명에서 현재 20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마존 풀피먼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배송 자체가 이틀 만에 불가능했기 때문이지, 이 한국처럼 택배 시장이 발달해 있는 곳에서는 쿠팡의 풀피먼트 서비스가 성장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장악력이기 때문이죠. 저는 쿠팡의 이커머스 점유율이 30%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분기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쿠팡은 이커머스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이는 쿠팡의 점유율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도 쿠팡이 30% 점유율을 넘어서는 순간 쿠팡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판매자가 네이버, 지마켓, 옥션 여러 곳에서 물건을 팔겠지만 정작 판매량은 쿠팡이 훨씬 많다는 거죠. 쿠팡에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 곳에 물건을 올리는 것보다 쿠팡의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풀피먼트를 이용하고 훨씬 많은 제품을 파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쿠팡의 기타 매출 비중은 현재 12% 수준입니다. 이는 수수료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비중이 20%가량으로 올라올 수 있다면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은 급격히 개선될 겁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30% 매출 총이익률을 달성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와 제트 배송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수수료 매출 비중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켜보는 게 쿠팡의 마진율 개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제가 쿠팡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을 비교한 건 쿠팡이 아마존보다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래 현금 흐름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생태계 조성은 성장주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바이블과 같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사업으로 40조 가까운 밸류, 이 비싸다, 이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